안녕하세요, 여러분. 60세가 넘으신 분들, 요즘 하루가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기 힘들 때가 많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느낌을 자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그 비결이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에 숨어 있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가 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면 훨씬 더 밝고 건강한 일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 제가 소개할 5가지 습관은 정말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인데 이걸 해두면 에너지가 넘치고 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이 운동을 생각하면 헬스장이나 무거운 기구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창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거든요. 60세가 넘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근육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에서 걷기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하게 걸으신대요. 그 덕에 피로가 줄고 기분도 훨씬 상쾌해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집 앞 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거예요. 걸을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주변의 새소리나 꽃을 관찰하세요. 이게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뇌에도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줘요. 게다가 운동은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죠. 만약 무릎이 아프면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추천해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60대 분들에게 딱 맞아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심장병 위험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안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만 해도 돼요. 팔을 천천히 위로 뻗으면서 나는 오늘도 건강해질 거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해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더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재미있게 하세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라디오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게 지금도 건강 비결이 되셨죠. 이제 첫 번째 습관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느꼈으니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 챙기는 거예요.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거나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소, 과일, 단백질,
그리고 곡물을 함께 섞어서 식사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과일 한 조각과 요거트를 먹는 거예요.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고 과일은 비타민을 채워줘요. 60세가 넘으면 칼슘이 빠르게 빠지니까 우유나 치즈도 빠지지 않게 챙기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밥 위주로 드셨는데 이제는 샐러드를 추가하셨어요. 그 결과 피부가 더 맑아지시고 에너지도 넘치신대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저녁에 고기나 생선과 함께 채소를 반드시 넣는 거예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를 썰어서 볶음으로 만들면 간단해요. 중요한 건 소금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면 혈압이 오르기 쉬우니까 자연스러운 맛으로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직접 키워서 먹는다면 더 신선할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사는 친구가 그러는데 자가체온에서 재료를 따서 요리하면 맛도 좋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대요. 식사는 천천히 드세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잘 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소화도 잘 돼요. 만약 식욕이 없으면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아서 먹어보세요. 이 습관을 실천하면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사라질 거예요. 게다가 균형 잡힌 식사는 면역력을 높여주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알았듯이 건강한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오늘도 건강한 음식을 먹자고 다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항상 음식은 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 더 와닿아요. 두 번째 습관이 몸에 좋은 영양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니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거나 자주 깨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매일 7-8시간의 질 좋은 잠을 자면 몸과 마음이 훨씬 회복돼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이 매일 저녁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시면 깊이 잠드신대요. 그분은 원래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 습관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거예요. 빛이 눈을 자극해서 수면 호르몬이 방해받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게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베개와 이불을 잘 고르는 거예요. 너무 단단하거나 푹신한 건 피하세요. 적당한 베개를 쓰면 목이 편안해져요. 만약 밤에 자주 깨면 낮에 가벼운 활동을 더 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에 햇살을 쬐며 산책하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요. 이게 수면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연구에서 매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면 노화가 늦춰진다고 해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법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 같은 식으로요. 이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음날 에너지를 채워줘요.
만약 잠이 안 올 때는 깊게 숨을 쉬며 카운트하세요. 1부터 10까지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습관이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수면은 몸의 수리 공장처럼 작용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잠이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시던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하루가 더 생산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세 번째 습관이 하루를 새롭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매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매일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게 점점 덜해지는 건 아닌가요? 요즘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외로움이 쌓이기 쉽죠. 하지만 이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세요? 60세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수명을 늘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죠. 먼저, 사회적 활동이란 꼭 파티를 열거나 멀리 여행을 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간단히 이웃과 인사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다른 분들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걷던 분이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니 기분이 훨씬 밝아지셨대요. 그 덕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매일 사람들과 소통하면 뇌 건강이 유지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오늘부터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함께 차 한 잔 하실래요? 처럼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게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나이 들면 고립감이 질병의 위험을 높이거든요. 만약 이동이 불편하다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줌이나 카카오톡으로 어르신 모임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매주 화요일에 온라인 북클럽에 참가하시는데 그 덕에 새로운 책을 읽고 지식을 나누며 하루를 즐기신대요. 사회적 활동은 에너지를 충전해줘요. 예를 들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피로가 사라지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웃 어르신들과 매일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게 할머니의 긴 수명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최소 15분 이상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노력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다짐하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이 네 번째 습관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건강한 생활이 더 쉬워질 거예요. 사회적 활동은 우리 삶의 양념처럼 작용해요. 너무 외로워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 네 번째 습관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으니 이제 다섯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섯 번째는 매일 아침 가벼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포함한 황금 아침 루틴이에요. 나이 들면서 아침이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이 전체적인 에너지를 결정짓거든요. 60세 이후에는 몸이 천천히 깨어나야 하니까 이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기는 거예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기 쉽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간단하지만 영양 균형이 잡힌 아침 메뉴예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통곡물빵,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을 함께 먹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영양 흡수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비타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바나나와 요거트, 그리고 아몬드를 먹으시는데 그 덕에 오후 피로가 사라지셨대요.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세요. 토마토나 오이를 슬라이스해서 샐러드처럼 만들면 간단해요. 중요한 건 서둘러 먹지 말고 천천히 즐기며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한 입 한 입 음미하세요. 만약 식욕이 없으면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서 시작하세요. 이 습관을 매일 유지하면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뇌 기능도 좋아져요. 제가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아침에 항상 과일을 챙겨 드시던 게 떠오르네요. 그게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이었어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의 기반을 다지죠. 이제 건강한 아침 식사에 이어 부드러운 산책을 추가해보죠. 네, 이미 운동 습관에서 산책을 언급했지만 아침 루틴으로서의 산책은 좀 더 특별해요. 60세가 넘으면 아침 공기가 신선할 때 가볍게 걷는 게 몸의 리듬을 맞춰주거든요. 예를 들어 해가 뜨기 직후에 집 근처를 10-2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아침 산책은 햇살을 쬐며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좋고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게다가 자연과 어우러지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시는데 그 덕에 불안감이 줄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신대요. 연구에서도 아침에 가벼운 활동을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아침 식사 후에 신발을 신고 나가세요. 걸을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만약 무릎이 불편하다면 집안에서 창가에서 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는 걸로 대체하세요. 이 부드러운 산책은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줘요. 게다가 아침 산책 중에 이웃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과 연결되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침에 산책하시며 꽃을 구경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게 할아버지의 에너지 원천이었어요. 5번째 습관으로 이 황금 아침 루틴을 매일 유지하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결합하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아침은 새 출발의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다짐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보세요. 매일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활동, 그리고 황금 아침 루틴을 실천하면 60세 이후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이 습관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습관들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며 실제 사례와 팁을 공유할게요. 함께 따라오세요. 이제 황금 아침 루틴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루틴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준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 루틴을 완벽하게 마무지기 위해 제가 추가로 추천하는 건 바로 감사 일기 쓰기나 간단한 명상이에요. 나이 들면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60세가 넘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그게 피로와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 요소를 더하면 아침 루틴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충전하는 완벽한 루틴이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감사일기 쓰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매일 아침 식사 후나 산책 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었어. 오늘 아침 공기가 상쾌해서 기분이 좋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고마워. 같은 식으로요. 나이 들면 과거의 일로 고민하거나 작은 불편함에 신경 쓰기 쉽잖아요. 하지만 감사함을 표현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70세가 넘으신데 매일 아침 일기장에 감사한 점을 적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으로 시작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넘치신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준다고 하세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강화된다고 해요. 60세 이후에는 이런 작은 습관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나이 들면서 변화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아침 루틴의 마지막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노트 한 장을 꺼내세요. 만약 노트가 없으면 그냥 휴대폰 메모장으로도 괜찮아요.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을 때는 천천히 생각하며 적어요. 이 순간 내가 건강하고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요. 이 습관을 매일 하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 저녁에 감사한 일을 적으시던 모습을 봤어요. 그 덕에 할머니는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런 마음의 루틴이 몸의 건강을 지켜주죠. 만약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주변의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고마워처럼요. 이게 쌓이다 보면 삶의 작은 기쁨을 더 잘 느끼게 될 거예요. 감사 일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연습을 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25% 줄고 사회적 관계도 더 강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루틴에 이걸 추가해 보세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요. 이제 감사 일기 쓰기에 이어 간단한 명상을 소개할게요. 명상이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50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불안이 생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면 몸의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아침 산책 후에 명상을 하세요. 그분은 원래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셨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간대요. 방법은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세게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쉬세요. 동시에 나는 건강하고 행복해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세요. 이게 명상의 기본이에요. 60세가 넘으면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 쉽지만 명상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 매일 10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15% 줄고 심장 건강이 개선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아침 루틴의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면서 5분만 해보는 거예요. 만약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면 음악 앱에서 부드러운 자연 소리를 틀어보세요. 새소리나 파도 소리가 딱 맞아요. 제가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감고 명상하던 모습을 봤어요. 그 덕에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도 정신이 맑고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명상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나이 들수록 외부 자극이 많아지지만 이런 내적 평화를 찾는 게 중요하죠. 황금 아침 루틴의 이 마지막 요소, 감사일기와 명상을 더하면 하루가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로 몸의 에너지를 채우고 부드러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돕다가 감사일기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 네 가지를 결합하면 60세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커뮤니티에서 이 루틴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신 후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신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 루틴으로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5번째 습관을 마무지며 다시 한번 전체를 돌아보죠. 매일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을 채우며 충분한 수면으로 몸을 쉬게 하고 사회적 활동으로 마음을 연결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황금 아침 루틴으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 5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60세 이후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일상의 작은 습관이 건강의 기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모든 습관을 실천하시는데 85세가 되신 지금도 활발하게 지내세요. 그분의 비결은 매일 꾸준함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습관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운동 습관을 위해 만약 처음이라서 불편하다면 집안에서만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10번 반복하면 충분해요. 이게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식사 습관으로는 매일 메뉴를 미리 계획하세요. 월요일에는 과일과 요거트, 화요일에는 채소 샐러드처럼요. 이게 식단을 균형 있게 유지하게 해요. 수면 습관은 저녁에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8시부터 TV를 끄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거예요. 사회적 활동으로는 주말에 동네 모임을 찾아보세요. 만약 온라인이라면 카카오톡 그룹에 가입해서 매일 인사부터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침 루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7시에 일어나서 식사, 산책, 감사일기, 명상을 순서대로요. 이게 몸의 리듬을 맞춰줘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 변화가 생길 거예요. 피로가 줄고 기분이 좋아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가족들이 이렇게 살았던 걸 보면서 배웠어요. 그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이 습관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 거야 라고 다짐하며요. 변화는 작게, 꾸준히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춰주길 바래요. 건강은 우리가 챙기는 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많은 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